네, 2022년 1월 16일 이정훈입니다. 방금 MBC 스트레이트에서 김건희 씨 녹음 파일 공개하는 걸 지켜보고 이 프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제목, 가십으로 역사를 만든다고? 부제는 김건희 녹음 공개 파문 있을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백은종 씨가 하는 매체더라고요. 백은종 씨는 상당히 좌파 인사더만요. 윤석열하고는 원수가 졌는지 그렇게 다퉈온 사람이고, 그 사람이 유지하는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작은 인터넷 매체, 또 인터넷 신문도 하는 것 같던데 제가 어제 공개했었죠. 거기에 이명수 씨라고 촬영을 하는 기자, 요즘 뭐 기자가 너도 나도 기자니까 진짜 뭐 기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자가 할 바에는 전두환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언론 고시 보듯이 좀 엄하게 좀 할 필요도 있어요. 뭐 신문사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누구나 기자 타이틀 갖고 있으니까 뭐 다 기자라니까 좋습니다. 저도 그런 기자 중에 하나니까. 김건희 씨 녹취록을 그가 녹음한 거를 MBC가 공개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 다 보셨겠죠? 네, 다 보셨겠죠. 건너뛰겠습니다. 내용은. 이런 보도가 있기 전에 윤석열 씨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김건희 씨 자체도 반년간에 걸쳐서 서울의 소리는 뭐 50몇 차례 녹음했다고 하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언제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날 거 아니야. 대충 기억만 나지. 부인도 모르니까 나도 아는 바가 없어서 언급 안 하는 게 좋겠다. 또 어떻게 하면 그건 부인이 처리할 문제니까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제 질문은, 이러한 녹음 파일 공개가 이번 20대 대선 판도를 바꿀까? 대한민국 역사를 바꿀까? 이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딱 이번 보도를 보면서 떠오르는 게 2016년 7월 20일에 있었던 뉴스타파라고 하는 매체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라고 달았지만 그거를 보도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제 2012년부터 13년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촬영됐고, 그 취재한 측에 따르면 낮에 찍었습니다.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 이 회장의 집과 강남의 한 빌라에서 찍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빌라는 삼성의 임원을 지냈던 분이 전세로 얻어놓고 있는 집이었죠. 그분의 이름도 나중에 공개가 됐습니다. 김인 삼성 SDS 고문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이 회장을 만나서 뭐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거고, 그리고 한 번 그걸 할 때마다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타파는 보도했고, 매번 동영상에는 3명 내지 5명의 여성들이 들어가서 이제 이건희 회장랑 어쨌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 질문입니다. 그렇게 보도가 났을 때 사람들은 많이들 지켜봤습니다. 저도 봤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지금은 기억이 흐릿해서 한참 찾았습니다. 이 방송이 이건희 씨라고 하는 명성에 흑칠을 했나요? 삼성그룹을 추락시켰나요? 제 질문입니다. 이 보도가 있고 나서 4년이 더 지난 다음에, 그때 아마 이건희 회장은 의식을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4년을 더 살고 202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이건희를 이야기할 때,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묻힙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했던 삼성전자라는 업적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그의 아버지 이병철에 이어서 모았던 그 수많은 국보급 문화재를 국가에 내놓은 거,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드물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12조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상속세를 내놓은 게 화제가 됐었죠. 그 당시에 관심을 끌었던 이 사건은 묻혀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퍼뜨리고 싶어 하는데 그냥 묻혀 있습니다.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인 김대중 대통령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참 제가 심층보도 탐사보도에 몰입해갖고 많은 걸 터뜨렸을 때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서 김대중 씨가 딸을 낳은 바가 있다. 누구누구랑. 그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의 어떤 동생이다.
그 누구누구는 상당히 유명한 대학 교수다. 뭐 그런 내용 상당히 구체적이었어요. 제가 듣고도 취재 안 했습니다. 왜? 저한테 그걸 알려주는 거는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내가 뭔지 모르잖아요. 당신 이야기 정체를 밝히라니까 얘기는 안 하고. 나중에 다른 매체들이 그걸 공개했습니다. 한참 뒤에. 그게 지금 이 동영상입니다. 제 질문입니다. 김대중 씨가 민주투사로 유명한 분이 숨겨놓은 딸이 있다고 해서 지금 호남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비하되고 있습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옆에는 그 유명한 그때 그 사람 몰랐던 심수봉 씨가 있었고 또 이쪽에는 한양대학교 영영과에 다니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들 이름도 다 공개되어 있고 알려져 있고 책도 나왔습니다. 그 박정희가 많은 여자 편력이 있다는 거, 유경수 여사 사후에 특히 많았다는 거, 그 전도 있었다는 거 숱하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로 인해서 박정희의 업적이 부정됩니까? 또 다른 얘기도 할게요. 100년 고독인가 해서 한 인터넷 매체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있을 때 뭐 성 스캔들을 일으켰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뭐 학력도 위조라 그래서 제가 그걸 열심히 추적해서 아니다 하고 밝힌 적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승만 대통령 뭐 친일을 만들려고 열심히 만든 그 작품인데 얼마나 대한민국 역사에 영향을 끼쳤습니까? 이런 적도 있었죠. 김종필 씨 JP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2인자로서는 최고의 길을 거는 사람이죠. 그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형부가 되는 사촌 형부. 예. 상당히 가깝다면 가깝죠. 그리고 5.16을 주도한 건 박정희지만 모든 기획은 그때 책사는 JP였죠. 그 JP는 사촌 처제인 박근혜를 잘 알죠.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궁지에 몰려서 하야할 것이냐 뭐 탄핵될 것이냐 말이 많았을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뭐 가볍게 물은 거예요. 하야할까요? 뭐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 여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랬더니 하야? 죽어도 안 해. 그 고집을 꺾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 남자 같으면 융통성도 있고 할 텐데. 이게 어떻게 사촌 형부에서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그리고 기자들이 그 박근혜 고집은 아버지 박 대통령도 못 꺾었다면서요 하고 물으니까 박 대통령 유경수 여사 나쁜 점만 물려받았어. 내 말 듣지도 않아. 옛날부터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말도 안 들어. 최태민이란 반 미친놈 그놈하고만 친해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면 밖에 나오지도 않았어. 누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5천만 국민이 달려들어서 내려오라고 내가 무슨 대통령이라고 해도 거기에 앉아 있을 거다. 그런 고집쟁이야. 고집 부리면 누구도 손댈 수가 없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태민 사이에 사생아가 있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런 말 할 리도 없고 어떤 놈이 그런 소리를 해. 허튼 소리를 해. 최태민이란 자식이 미쳤거든. 최태민은 늙어서 애를 못 만들어. 활동할 때 이미 70이 넘었으니 불가능해. 상당히 이렇게 좀 저희가 술자리 사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게 보도가 됐었죠. 시끄럽죠. 지금 이 발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친박하시는 분들은 화를 내겠지만 그때도 화를 냈었어요.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런 것들은 가십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적도 있었죠. 지난 언제였나요? 하도 사건이 많으니까 열린공감 TV라는 데에서 양모 전 검사 어머님을 만나서 그분은 뭐 이렇게 점을 보시고 하시는 것 같던데 그 양모 전 검사하고 김건희 씨의 관계를 묻는 게 나왔었습니다. 아주 시끄러웠었죠. 그리고 그 열린 공감에서 김건희 씨와 전화한 것도 공개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쫄리가 김건희 씨냐 아니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때 양모 전 검사랑 김건희 씨 관계 그렇게 보도되고 쫄리냐 아니냐 시끄러웠는데 그러한 보도가 지금 윤석열 씨가 지금 상당히 1, 2위를 다투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까? 걸고 있습니까? 이제 다 아시잖아요. 또 오늘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했으니 또 다시 반복이 되는데 이게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요? 제 질문입니다. 저는 사람한테는 공도 있고 과도 있고 흠도 있고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자 이거 마스크 좋네. 하얀 마스크죠. 근데 어떤 친구는 여기 바느질한 데만 확인할까? 이거 까만 회색이다. 요거 확대해서 보게 되면 요것만 화면 꽉 채우면 회색이죠. 전체를 보지 않고 나무만 보게 되면 회색이 될 거고 전체를 보면 흰 거일 거고 보기 나름입니다. 그럼 전체를 봐서 나쁜 것만 보게 되면 나쁜 사람이고
좋은 것만 보게 되면 부처님, 하느님,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역사에서는 공과를 다 봐야 된다. 부처님도 과가 있을 거고 예수님도 있을 거고 공과를 따져야지 과만 들이다 보고 그런 나쁜 사람이 하는 게 이게 공정하냐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수사검사들하고 술 먹어보면은 의협심이 기자 이상으로 강해요. 오히려 더 강하죠. 나쁜 사람 처벌한다는 게 있어. 구형을 합니다. 준엄하게 뭐 징역 얼마 구형을 때립니다. 근데 정작 그가 하는 행동은 내가 지켜봐도 참 짓궂기 그지없고 어떨 땐 수사하는 거 보면 내가 좀 좁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요즘 좀 많이 핫해지고 있는 홍준표 씨 얘기해 드릴까요? 홍준표 검사 옛날에 자랑상을 많이 얘기했어요. 조폭들 데리고 오면 요렇게 멍석으로 둘둘 감은 다음에 몽둥이로 형사를 보고 두드러 패게 했답니다. 나한테 많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면 몸에 이렇게 흔적이 안 났거든. 이렇게 딱 세운 다음에 다시 자기가 빰 딱 때리고 이 새끼 하나면 그리고 저 정도 조준하면 웬만한 조폭들 기가 죽어서 눈 마주 못 본답니다. 그 다음에 뭐 장군 아무개 잡아왔을 때 나는 방위 출신인데 임마 방위 뺨 맞아봐 탁 때려서 이렇게 기껏 건다고. 자, 제가 옛날 얘기 해주는 건데 이것 때문에 홍의원 크게 타격 안 입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숱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우리 기자들은 사석에서는 얘기해도 안 썼거든요. 판사들 뭐 준엄하게 선고하지만 그 사람들 같이 술 먹어보면 제일 먹기 싫은 사람이 저는 판사들입니다. 이번에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서 김건희 씨의 특징이 드러났어요.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상당히 목소리가 중성적이다. 중성적이다. 그리고 청와대에 가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일반 분들은 청와대에 가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에 놀랐을 겁니다. 근데 저는 기자를 하면서 이건 보통이야. 왜? 아마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여사도요. 기업체에 대한 삼성에 대한 자부심과 의지는 남편 넘어갑니다. 그거는 현대 회장 부인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선에 나왔던 김혜경 여사나 또는 뭐 최재형 후보의 부인이나 홍준표 후보의 부인이나 다 비슷합니다. 대중 앞에 나올 때는 감춰서 다르게 표현할 뿐이지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 의지가 철철 넘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절대로 후보로 못 나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의지가 강했던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 지금 중동 따라가셨죠. 그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래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정상입니다. 중성적인 목소리를 보면서 여성스럽지 않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의지가 강하고 사회생활을 하신 분들은 되게 중성적인 소리 납니다. 뭐 점을 봤다? 점이요? 기업체 회장님 중에서 사모님 중에서 점 보는 분들 많고 정통한 분 많습니다. 저도 한번 이 썰을 풀면은 뭐 끝없이 나올 수 있는데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최고 행정 책임자 중에 한 분, 그 사모님도 점 얘기하고 저하고 뭐 배꼽 잡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드린 건데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따라오지 말고요. 저는 사람을 이렇게 봅니다. 사람의 본능이 있잖아요. 사람은 뭐 정치인이니까 고결해라. 그거 참 좋네. 작년에 재작년에 미투 한참일 때 정의위원 사재단에 누구도 미투에 걸렸죠. 신부도. 그죠? 좌파 신부도. 넘어가고 있죠. 뭐 서울시장 걸린 거 말고도 안희정 걸린 거 말고도. 저는 어떠한 누구도 식색수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식색수. 먹어야 되고 이 성적인 거, 색, 그 다음에 쉬고 싶고 자고 싶은 게으름 부리고 싶은 잠잘 숫자, 식색수, 불교 용어이기도 한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유지가 된 거고 이게 있기 때문에 계속 자식을 낳아서 이어진 건데 이게 없으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 식색수를 차지하기 위한 욕망이 아름답게 표현하면 의지고 청운의 꿈이 됩니다. 저 어린 나이에 뭔지도 모르고 대학 시험 보고 뭐 시험 보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는 내가 그게 하도 많은 분들이 청운의 뜻이라고 해서 청운의 뜻 아닌데 하고 겸손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숨어있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욕망이었고 저의 갈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자식 낳고 사는 거지. 식색수를 누가 벗어납니까? 저 사람이 고결한 척하는 면을 보여줘서 고결하게 봤을 뿐이지. 돌아서면 다 식색수에 쌓여 있거든요. 그게 드러났다. 그래서 창피하죠. 창피하죠. 창피한데 그게 인간의 본성이란 거를 조금 지나면 누구나 다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욕망이, 간절한 욕망이 이 세상의 복잡한 문제를 풀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전염병이 이렇게 돌고 있을 때 미국에서는 그렇게 했잖아요. 정부 돈 딱 던져놓고 풀어봐. 돈 내기로 푸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콜럼버스가 어떻게 아메리카를 발견했어요. 지금 새로운 그때 뭐였지? 플랜테이션을 하고 싶은데 그게 인도로 가는 길을 찾아, 인도 같은 땅을 찾으면 되는데 거꾸로 가다 보니까 찾아진 거잖아요. 그때 그게 돈 놓고 한 거잖아요. 그죠? 새로운 플랜테이션 농지를 찾기 위해서 간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목숨을 걸고 가는 거는 건 욕망 때문에 가는 거거든. 그러다 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고, 지금 뭐 에디슨의 발견 뭐 다 이런 거 책으로는 순수하게 발견한 거로 돼 있지만 그 밑에는 엄청난 열망과 금전이 숨어 있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세상 그렇게 보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난제는 민주당 정권하고 뭐 이재명 씨는 그렇게 아니라라고 주장하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 놓은 게 너무 지금 많아요. 외교 문제,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이거 다 어떻게 추스릴 겁니까? 지금 이제 적폐를 청산한다고 나와갖고 문재인 정권이 이제 5년 가까이 왔는데 이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 윤석열 씨가 당선됐다 칩시다. 지금은 윤석열이 야권의 가장 유력한 후보니까. 이거 하려면은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국회가 3분의 2 가까이가 민주당 계열이에요. 광역단체장 82.3%가 민주당입니다. 17명 중에 14명, 그 중에 한 사람은 무소속이니까 무소속 빼고 나면은 뭐 더 올라가지. 기초단체장의 66.8%가 민주당입니다. 이런 판국에서 대통령만 당선돼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취임하자마자 한 달 다녀서 지방선거 치러야 되고, 북한은 지금 미사일까지 쏘고 있고, 팬데믹은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뭐 과거 청산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청산하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그가 검찰총장이 됐을 때 전국의 검사들이 뭐 검찰권 수호를 위해서 뭉친 적이 있으니까 빠르게 검찰을 장악해서 김호수 씨 체제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면 적폐 청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국회에서 번번이 브레이크가 걸릴 거란 얘기입니다. 왜? 국회에서는 워낙 민주당이 강하니까 뭐 하지 마라 시비 걸고 하면 못 가는 거죠 뭐. 그리고 지금 얼마나 많은 언론이 민주당 편입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대통령으로서 계엄 선포하고 하는 방법이에요. 비상계엄. 통수권자로서.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하니까 그 핑계대고. 그런데 우리 헌법은 77조에서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하면 대통령은 즉각 해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민주당입니다. 계엄도 안 돼요. 이런 판국에서 대통령이 된들 국힘 사람들은 누가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2년 후인 24년 총선에서 혹시 이기지 않으면 모를까. 근데 우선 당장 6월 달에 있을 지방선거에서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힘당에서 나온 몇 사람들 후보들, 홍준표를 포함한 유승민 이런 분들이 과연 의지가 있었나 저는 의심합니다. 홍준표는 저는 의지가 없었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국힘당이 나를 뽑아준다면 내가 해볼게. 그리고 니들이 전적으로 도와줘야 해볼게. 조건이었습니다. 왜? 워낙 민주당이 강력하고 세가 많으니까. 국회가 안 되니까.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국힘당 들어갈 때 뭐 자기 세력이 누가 있어요? 같은 선거부 때 나온 선후배들이나 있을까? 그리고 이번에 김건희 씨도 그 나와서 얘기하대. 검찰총장 되리라고 생각도 안 했고, 대통령 후보 되리라고 생각도 안 했고, 그런데 됐으니 이제 그런 거죠. 이런 거는 유영수 여사도요. 51년도에 결혼했나? 52년도에 결혼했나? 그리고 61년도에 청와대에 들어가는데 본인도 그렇게까지 뭐 의지는 있었겠죠. 뭐 최고 되고 싶은 욕심은 있었겠지만 설마 했을 겁니다. 이호 여사도 마찬가지고 손명순 여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한번 내가 적폐를 청산하고 권력을 잡아먹고 나 끌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온 적이 있죠. 박정희하고 전두환 뭐 쿠데타를 했다 안 했다. 박정희는 확실히 혁명을 했고 전두환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세력을 몰고 들어갔잖아요. 군인들은 몰고 들어갔잖아요. 목숨을 걸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윤석열은 그것도 아니죠. 선거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이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게 저는 신기해요.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이 박정희가 해결했던 적폐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두환이 해결했던 적폐가 있고, 그 다음에 육공체제가 지금 30년 가면서 쌓인 적폐가 많은데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해야 되나? 글쎄, 그 육공체제에서 누렸던 사람은 문재인까지는 다 누렸죠. 뭐 요런 왔다 갔다 했지만. 근데 지금 윤석열 씨가 해보겠다고 덤비는 거 아니에요. 해낼 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과 좌파 세력들이 윤석열을 지금 이재명 씨가 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쪽에서는 크게 헐뜯지는 않아요. 자기네 스스로 터집니다. 누가 자살하고 또 뭐가 또 터지고 해서. 그래서 자꾸 모순에 걸리는데 얘네들은 자꾸 폭로하고 있거든요. 이걸 쭉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은 패배에 대비하고 있구나. 패배했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약점을 자꾸 잡고 나 이거 알고 있어. 이거 공개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는 또 강릉인가 어디 강원도 가서 금강산 강경 제거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예요. 나 군대 갔다 왔어 그러면서 저 일주일간 전방 입수한 거 얘기하는데 그거 저도 갖고 윤석열은 저보다 학번이 좀 빠르니까 하면 그쪽 선배들은 한 열흘인가 더 길게 갔을 겁니다. 전방 누구나 다 갔어요. 대학생들. 여학생 빼고 이 장애가 있는 친구들 빼고 다 갔습니다. 나중에 군대 안 간 친구들도 안 가게 되는 친구들 다 갔었습니다. 뭐 그거를 툭툭 던지면서 군대 갔다 경험했다 그러면 윤석열은 안 갔나? 아무 말 대잔치죠. 그러니까 별로 이미 패배를 의식하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기사고 어떤 게 까시비냐 문제인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의 다치바나 다카시라고 하는 유명한 기자는 아닙니다. 르포라이터인데 그 양반이 다나카 총리의 금맥과 인맥이란 걸 문예춘치에 써가지고 일본 정치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다나카가 어떻게 일본 총리가 됐고 어떻게 정치를 요리했고 하는지를 쫙 쓴 겁니다. 돈을 다 그러면서 록히드로부터 돈 받았다 해서 그때부터 미국은 법을 바꿔서 미국 방산업체가 해외 가서 돈을 주게 되면 그 방산업체는 제재를 받고 굉장히 엄한 법이 만들어집니다. 미국 법을 바꾸고 일본 정치를 바꿨어요. 다치바나 기자가. 다치바나 기자 아닙니다. 근데 그가 이걸 쓸 때 마이니치나 요미우리나 산케이니 그다음에 뭐 일본의 난다긴다 하는 정치부 기자들은 각 정당에서 실력자들이 걔네들은 이렇게 그 파벌 정치하지 않습니까? 다나카 파벌에서 돈 만들어 쓰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건 기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죠. 근데 정치를 움직이는 틀은 그 돈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돈을 정당하게 만든 게 아니라 외국 방산업체로부터 받았다. 미국한테 받았다. 그러면 국가가 이게 체면도 문제인데 안 쓴 거예요. 너무 익숙해서. 근데 이걸 썼습니다. 일본 정치가 발칵 뒤집히고 나중에 다나카가 죽은 다음에 이제 기소를 하긴 했지만 엄청난 사건이죠. 이런 게 일본 정치사를 바꾸는 기사란 얘기입니다. 자, 지금 제가 6.25 선언 민주당에서 안 하나, 이재명 후보 교체 안 하나 이런 몇 번 보도를 했는데 6.25 선언은 노태우 씨가 한 걸로 돼 있지만은 사실은 전두환 씨가 하라고 요구했고 시켜서 한 겁니다. 그 비밀은 이제 다 알지만 이거를 공개한 사람은 제가 한때 초년기자 때 모셨던 조갑재 기자입니다. 월간조선 편집장. 그가 김성익 씨라고 하는 전두환 때의 공보 비서관을 만나서 그분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직접 전두환이 했던 말을 다 이렇게 사관처럼 받았었어요. 그걸 쭉 쓰라 그럽니다. 그리고 공개를 하는 거죠. 사실은 김성익 씨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처음 이 자료를 동아일보에 주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몸 담았던 신동아. 근데 신동아 선배들이 A 하고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월간조선 갔는데 월간조선 조갑재 기자는 아 하고 받았습니다. 그게 나와갖고 엄청난 파문이 일었죠. 지금 한국이 권위주의 정권을 끝내고 지금 5년 단임이 물론 전두환 씨가 실현했기 때문에 되긴 하지만 이렇게 육공체제를 확실하게 만든 그런 6.29 선언인데 그것을 전두환이 기획했고 그것 때문에 YSDJ는 서로 싸워서 정권을 못 잡았다. 역사를 만든 거죠. 이 보도를 조갑재 기자가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만드는 와중에 이런 사건을 만드는 와중에 보게 되면 노태우가 두려워서 나 못합니다. 전두환이 해 하고 뭐 싸우는 장면, 티격태격 하고 뭐 별 인간적인 단어 그건 가십이죠. 그래서 저는 역사를 만드는 과정에는 많은 가십이 들어갑니다. 근데 가십으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역시 위대한 도전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김건희 씨 벗기기에 대한 기사가 수없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역사 만들기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 대한 반작용인 거죠. 두려움의 표현이죠. 적폐 세력들의 몸부림일 수 있는 거죠. 제가 여기다가 백신 주사 맞으면 며칠은 다운되잖아요. 예. 그것처럼 다운되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나 겪고 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MBC가 그래도 정통 언론이라고 하는 데인데 저걸 보도하는 거 보면서 저는 흥흥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딱 뭐의 재판인가 하면은 우리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과 한 주가 뭐 인베스트먼트 사람하고 관계를 추적할 때 많이 취재에 들어가니까 MBC가 지모 씨랑 관련 같이 해서 이렇게 덫을 놓고 이 기자를 유도해서 녹음해서 터뜨렸죠. 일종의 공작이죠. 이거는 이제 누구지? 서울의 소리에서 한 걸로 보이고 야 기자가 이렇게 했으면 지가 공개하면 되지 뭘 갖다 뭐 이유는 천 가지 만 가지도 갖다 댈 수 있어요. 그러나 정통 이론으로 쫙 보자 이겁니다. 참 우습습니다. 그래서 가십으로 역사를 만들고자 하는 좌파와 MBC 너희도 언론이냐?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이달 지나서 2월달쯤 되면 이 사건 얼마나 기억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마 MBC는 남은 거 갖고 두세 번 더 써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얼마나 영향 끼치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가 이렇게 가십으로 끌려가는지 어떠는지는 제가 몇 차례 다른 건으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건희 씨 녹음 파일 공개에 대한 저희 판단은 이렇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